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5일 새벽 5시입니다. 방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미군이 완전 무조건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한 장소가 백악관에 있는 트리티 룸, 조약방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바로 여기서 20년 전에 2001년 10월 7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응징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 알카에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침공작전을 시작한다는 선언을 했던 그 방에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이 전쟁을 시작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이 결정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철수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국내 사정이라든지 탈레반과 협상과 관계없이 무조건 철수하겠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20년 동안 미국의 네 대통령이 이 전쟁을 맡게 되었는데, 나는 5번째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미군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이 끝났습니다. 20년. 이 20년 동안 미군은 일단 탈레반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과 연계되어 있던 알카에다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빈 라덴을 추적해가지고 파키스탄에서 사살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다시 탈레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이 정부군이 수세에 빠져 있습니다. 미군이 물러나면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강합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 미국이 여기에 약 2조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사자는 미군 전사자가 약 2,400명, 부상자는 약 2만 명, 그리고 나토 참전국이 전사자가 약 1,100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까지 합치면은 이 전쟁으로 약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있었어요. 즉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를 도입을 하겠다.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한다든지,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물러나면은, 탈레반이 다시 돌아오면은 그동안 발전시켰던 민주주의와 여성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큰 고민이 있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계속 묶여 있을 수는 없다. 한때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한 약 10만 명 주둔시킨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2,000명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5월 1일부터 철군을 시작해가지고 9월 11일에 끝난답니다. 9.11 테러 20주년이 되는 날에 끝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이 지금 주력해야 될 대결 상대는 중국이다. 중국과 이 본격적인 이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이 바이털 인터레스트, 사활적 국익이 걸린 곳이 아닌 데서는 병력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계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주둔해봤자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탈레반이 득세를 하는 반면에 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계속 부패하고
병력은 수십만 명 되지만은 이 탈레반의 공격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병력 수에서는 탈레반의 공격에 계속 무너지고 도대체 자력 갱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도와야 뭐 남이 도울든지 말든지 한데 자조정신이 안 되는 이런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믿고 계속 주둔시킬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전망에 도달했다 이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오래 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때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 그때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분이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때는 바이든도 이 전쟁에 찬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겠죠. 이 전쟁은 처음에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알카에다, 탈레반을 쫓아낸다. 그것은 몇 달 만에 딱 달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이 지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 국민국가를 만들 만한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국민국가, 국가 개념이 참 약합니다. 종교 개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또 내전을 여러 번 치렀는데 1980년대에는 소련이 침공해가지고 그 소련을 몰아내기 위해서 미국이 여러 이슬람 무장단체를 지원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빈 라덴이었습니다. 그때는 파키스탄을 또 이용을 했어요. 또 파키스탄은 또 탈레반을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 탈레반을 통해서 인도를 견제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막 얽히고 설키고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아프가니스탄의 이 엘리트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힘이 너무나 약하다가 보니까 결국 원위치하고 말았습니다. 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쪽쪽 그냥 늪에 빠져버립니다. 소련도 결국 미군도 여기서 실패하고 나가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리고 주변 국가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에서 통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얼마나 그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일단 탈레반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중동 정책은 이제 지난 20년 동안 어떠했나 하는 게 이제 결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죠. 어마어마한 돈과 많은 생명을 바치고 참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라크도 이게 후세인을 몰아내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결국 이라크의 시아파 수니파의 그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결국 여기서도 당초 목표했던 이라크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다는 것은 반점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이란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 버렸습니다. 이란, 이라크는 같은 시아파니까요. 그러니까 후세인을 쫓아내고 결국 이란을 좋게 만드는 결과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 2011년에 튜니시아, 이집트, 그 다음에 바레인, 예멘, 시리아, 리비아로 번졌던 이 아랍의 봄에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특히 리비아의 카다피를 쫓아내는데 군사력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났어요. 결과는 어떠냐? 리비아는 이게 뭐 국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전 상태로 빠졌어요. 예멘도 내전 상태로 빠졌습니다. 시리아도 내전 상태입니다. 그나마 튜니시아와 이집트가 국채를 보존하나 민주주의와는 관계없습니다.
아랍의 봄은 허상이었습니다. 거기에 개입했던 미국의 당초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이슬람 국가에 대한 개입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가 7세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번졌습니다. 폭발적으로 번졌죠. 한 100년 만에 그 이슬람 세력이 중동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진출하고 한때는 스페인을 한 700년, 800년 동안 지배하기도 했던 이 이슬람. 근데 이 이슬람은 아직도 기독교가 경험한 것과 같은 종교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지 못하니까 이슬람은 현대 문명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슬람도 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중동 이슬람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동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는 이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각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한 기독교의 종교개혁과 같은 걸 거쳐야 현대 문명과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상무시해버리고 미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군사력만 동원하면은, 그리고 돈만 많이 쓰면은 독재 국가도 순식간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상주의는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 또다시 아주 수많은 돈과 인명을 희생시킨 다음에 깨닫게 되었는데, 다음에 오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대한민국만이 싸워서, 공산당과 싸우고 독재자와 싸워서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한국 역사상 진짜 민주투사는 공산당과 싸워서 목숨을 바친 저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분이 진짜 민주주의자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